대학병원에서 비급여 수술인 다빈치 로봇 수술로 갑상선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보험금으로 270만 원을 받았어요. 1호종 엔대 수술비냐고요? 아닙니다. 따끈따끈한 새로운 수술비 보험이 그 주인공인데요. 시간이 지나도 보험료 인상이 없는 비갱신형에다가 보험료도 20년 납 종신만기, 50세 남자는 26,768원, 여자는 28,871원입니다. 실손보험 개혁안에 따라 점점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장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실손의 아쉬움을 토닥토닥 달래줄 최적의 수술비 보험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상급 종합병원에서 질병수술 시 최대 27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손 재가입을 앞두고 계신 분들, 5세대 실손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을 예정인 분들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의 주인공 수술비 보험을 만나게 보기에 앞서 실손보험 개혁안의 내용을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야 왜 수술비 보험이 필요해졌는지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2017년 비급여 보험금 규모가 4.8조 원에서 무려 6년 만에 8.2조 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약 40%를 실손에서 보장해주고 있다는데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실손 의존도가 높아져서 그럴까요? 정부에선 비급여, 특히 비중증 의료비에 대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기존 보장한도 5천만 원을 1,000만 원으로 대폭 축소하고 자기부담률도 입원 시 50%나 공제한다는데요. 뿐만 아니라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 3대 비급여 항목은 아예 보장조차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실손보험 개혁안에 의해 비중증 질환 치료에 대한 자기부담금은 더욱 커질 걸로 보이죠. 이러한 보장 축소에 대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바로 수술비 보험입니다. 수술비 보험에는 종류가 정말 많아요. 흔히 알고 계시는 질병수술비, 1호종 수술비, 엔대 등등이 많지만 오늘은 가장 최신에 나온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수술비 보험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플랜은 20년 납 종신만기 비갱신형으로 30세 남자 1급 기준 19,511원, 여자 24,634원이고요. 40세, 50세도 3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연령을 고려할 때 꽤나 합리적인 보험료라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구체적인 담보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질병수술 특약인데요. 기존의 20만원, 30만원 한도인 질병수술비에 고보장 플랜입니다. 의원, 병원, 상급병원, 종합병원 등 병원 규모와 관계없이 질병에 의해 수술 시 40만원씩 보장해주고요. 일부 면책사항을 제외하고 폭넓게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면책사항으로는 임신 출산 질환, 요실금, 항문 질환, 불임, 제왕절개 등이 있는데요. 사실상 이 질환들을 제외한 모든 질병에 대해 보장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내장 수술, 대장 용종 제거 수술 같이 비교적 가볍고 간단한 수술뿐 아니라 암 수술, 장기 이식 수술까지 가능하고요. 급여든 비급여든 관열 수술이든 비관열 수술이든 11가지 면책사항만 아니면 모두 보장됩니다. 이런 방식의 보장을 포괄주의라고 하죠.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1년에 동일한 질병에 대해 1회만 보장해준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전반기엔 대장 용종 제거 수술을, 후반기엔 위 용종 제거 수술을 했어요. 그럼 각각 40만원씩 총 80만원을 지급해줍니다. 반면 그런 케이스는 드물긴 하지만 1월 1일에 대장 용종을 제거하고 12월 31일에 또 대장 용종 제거 수술을 받았어요. 이때는 동일한 질병이므로 한 번만, 즉 40만원만 지급해주는 거죠. 물론 다른 질병인 경우 계속해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급 종합병원 질병수술비입니다. 담보명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상급 종합병원에서 질병에 의해 수술을 받았을 때는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라고 말이죠. 상급 종합병원은 쉽게 대학병원급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세브란스 병원부터 서울대병원, 아산대병원 등 국내 47개의 병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수술을 받았을 때 70만원을 받는 건데요. 여기에 처음 설명드린 질병 수술비 보장 40만원까지 합치면 총 110만원을 받는 겁니다. 심지어 경증 질환인 대장 용종 제거라든가 백내장 수술, 하지 정맥류 수술 등도 폭넓게 보장해주죠. 그런데 이 두 담보 모두 동일한 질병당 1회씩 지급해주는 담보인데요. 만약 백내장,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양쪽 다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양쪽 안구는 다른 부위로 취급하기 때문에 각각 110만원씩 총 220만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특정 7대 질병 제외 질병수술 특약과 상급 종합병원 질병수술 특약까지 추가했습니다. 두 특약 모두 앞에서 설명드린 담보들과 딱 한 가지만 다른데요. 면책사항에 더해
거에 7대 질병을 추가로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특정 7대 질병은 백내장, 대장용종, 후각 특정 질환, 피부종양, 그리고 피부질환, 하지정맥류, 유방의 장애 등이 있는데요. 제왕절개, 임신 출산성 질환, 요실금, 항문질환 등 면책사항과 이 7가지 질병을 제외한 모든 질병에 대해 보장해줍니다. 7대 질병을 제외한 모든 질병에 대해 수술 시 60만원 지급되고요.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 시 100만원, 총 160만원을 지급해줍니다. 예를 들어 종합병원급에서 비급여 갑상선 다벤치 로봇 수술을 받았다면 면책사항도 아니고 특정 7대 질병도 아니니까 질병수술특약에서 40만원, 7대 질병 제외수술특약에서 60만원, 총 100만원이 지급이 될 거고요. 상급종합병원이 아니라 관련 2개 특약에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비급여 갑상선 다벤치 로봇 수술을 받았는데 상급종합병원이었다면 4가지 담보 모두에서 보장해서 총 270만원을 받는 거죠. 자, 이번에는 백내장 수술을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았습니다. 특정 7대 질병에 포함되는 질환이니까 관련된 2개 특약은 보장하지 않지만 처음 설명드린 2개 특약에서 40만원, 70만원 총 110만원을 받는 거고요. 거의 모든 질병 수술 시 보장해줌에도 불구하고 20년 납 종신 만기에 보험료는 이 정도니까 가성비가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경제적 여건까지 된다면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호종 수술비, 엔드 수술비까지 더하면 사실상 수술에 있어서는 공백 없는 보장 플랜은 완성된다 봐야 합니다. 1호종 수술비 보험은 수술 방법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나눠서 차등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1종에는 백내장 수술, 2종에는 대장 용종 제거 수술 같이 비교적 가볍고 간단한 수술을 보장합니다. 또 3종에는 비관절 수술 위주로 4종, 5종은 암 수술, 장기 이식 수술 같은 어렵고 큰 규모의 수술을 보장합니다. 5종 기준으로는 회사에 따라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보장해줘요. 다만 비관절 수술에는 뇌, 심장 등 혈관 질환을 수술하는 데 쓰이는 카테터 수술, 코일 색전술 등이 포함되는데요. 이러한 수술들은 비관혈임에도 규모가 큰데도 불구하고 3종에서 보장하기 때문에 한도가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반면 엔드 수술비는 약관상 정해진 질병 코드에 대한 수술만 보장하는데요. 보장 범위는 매우 좁지만 관열, 비관열 수술 없이 동일한 가입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뇌 심장 수술, 관상동맥 주요 수술, 뇌 심장 비관열 수술 등에 대해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이 4가지 담보는 질병 수술비 영역에 포함되는데요. 이 수술비의 특징은 일단 일부 면책사항을 빼고는 모두 보장해줍니다. 수술비 보험 중 가장 보장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죠. 단점은 기존 질병 수술비 보험은 보장 한도가 2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라는 건데요. 아무리 큰 규모의 수술을 받았어도 보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완하는 측면으로 1호종 수술비나 엔대 질병 수술비를 함께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이 4가지 담보는 보장 한도가 기존 질병 수술비보단 많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으로 1호종 엔대 수술비 가입이 어려운 분들께도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아무리 실손 보장이 줄어든다 해도 수술비가 필요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험업계의 대세는 수술비 보험이라 말할 수 있어요. 우선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오히려 입원하는 빈도가 줄어들고 입원을 해도 오랫동안 입원하게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인지 2023년 전체 암 환자 116만 명 중 외래가 108만 명, 입원 환자는 8만 3천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실상 93% 정도는 암에 걸려도 입원보다는 외래 치료를 받는다고 봐야 하는 거죠. 그런데 보장이 좋다고 하는 1, 2세대 실손 보험마저도 입원과 통원에서 보장하는 한도가 다릅니다. 보통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이죠. 만약 실손보험 하나만 믿고 있었다가 암이나 중대질병에 걸려 통원 치료라도 받는 날이면 하루 20만원, 30만원 외에 모든 의료비는 사비로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생긴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이렇게 입원 일수가 줄어드는 현실에 맞춰서 3일 한도로만 보장하는 입원 일당도 생겼는데요. 20년 납 종신만기 40세 남성 기준으로 병원 규모 없이 입원했을 때 하루 3만원씩 총 9만원을 지급하는 입원 일당이 있습니다. 보험료는 2,667원 정도이고요. 또 1원실 입원 시 3일 한도로 10만원씩 총 30만원 주는 20년 납 종신만기의 입원 일당이 월 보험료 1,090원입니다. 역시 40세 남성 기준이고 오히려 과도한 보험료 내면서 180일 한도, 365일 한도로 보장하는 입원 일당보다는 훨씬 가성비 있고 실용적인 플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상된 실손보험료 탓에 전환이나 해지를 고민 중이신
들으신 분도 많으시잖아요.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일정한 주기에 따라 변동되는 갱신형 보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래전 가입한 1, 2세대 가입자분들은 3만원에 가입했던 보험료가 10몇 년이 흐르고 나서 20만원으로 올라 걱정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실제 A사의 19년 40세 남자 기준 1세대 보험료가 38,237원 정도였습니다. 가입자분이 10년, 20년, 30년 지나 나이가 들면 보험료가 거의 10만원에서 다시 25만원, 여기서 또 66만원까지 오른다고 추정하고 있죠. 오히려 병원 갈 일이 많아지는 나이에 보험료 인상으로 실손 유지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수술비 보험은 대부분 비갱신형인데요. 처음에 가입한 고정된 보험료를 납입 기간 동안만 내면 나이가 들었을 때는 보험료를 내는 거 없이 보장만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실손보험의 효용이 떨어지고 있는 요즘 유일한 대안이라고 이 수술비 보험이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노후가 되면 질병에 대한 위험도는 올라가는데 소득은 줄어들 겁니다. 어느 순간 실손보험료를 내는 것보다 그냥 그때그때 병원비를 납부하는 게 이득인 시기가 올지도 모르죠. 그래서 실손뿐 아니라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은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장이 축소되는 실손보험과 의료 현실에 대비한 따끈따끈한 수술비 보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면책사항과 특정 7대 질병 외 모든 질병에 의해 수술을 받았을 때 최대 270만원까지 지급하는 수술비 보험입니다. 의학기술의 발달부터 의료 현실의 변화, 실손보험의 보장 축소 등 외부 환경에 따라 과거에만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돼요. 실손보험 하나면 충분할 거라는 생각은 이제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적절한 대비 없이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따른 감당하기 힘든 리스크를 대비할 수 없으니까요. 실손보험 외에도 내 삶을 지켜줄 안전망을 하나 정도는 만들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보험 종착지는 불필요한 보험료의 부담은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한의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33개 보험회사의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분석해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설계를 보장부터 청구 관리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다양한 의견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보험 관련 문의사항은 영상에 있는 번호로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실손을 대체할 최신 수술비 보험에 대한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